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소송을 담당하는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분의 성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제 이분이 제레미 호건이라는 현재 XRP 홀더이시고요. 요즘 해외에서 소송 관련 도움되는 글을 많이 공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이시기도 하고요. 흥미로운 영상이 아까 올라와서 제가 이제 이 변호사 분의 말을 포인트로 하이라이트 요약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말하는 부분 중에서는 이분이 영상으로 말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다는 거, 이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들의 경우 범죄, 민사, 형사, 그리고 증권 부분에까지 알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야 합니다. 이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케이스에 관련해서 저희 아버지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아버지도 변호사셨다가 판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예전에 5천만 달러짜리, 그러니까 예전이면은 뭐 한참 됐겠죠. 나이가 상당히 많아 보이셨거든요. 5천만 달러짜리 부동산 소송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5천만 불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겠죠. 하지만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양쪽 7명에서 9명 되는 양측 변호사들에게 합의를 하라고 했으며, 만약 합의를 안 한다면 내가 너희들 둘 다 양쪽 다 안 좋아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결국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의 부동산 자리에는 5성급 호텔이 들어서게 되었다. 좋은 판사들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한다 라고 이 제레미 호간 아버님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후반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분의 성향에 관해서 이제 조금 그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 제가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XRP 케이스가 뭔지 모든 사람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고 참 애증의 코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어서 이분이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아무리 변호인단이 좋더라도 판사들 중에는 자신이 아는 것만 기준을 삼아 아무리 변호를 잘해도 케이스에서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가 생각하기를 리플사 변호사들 역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님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SEC하고 킥 인터랙티브 소송을 예로 들었는데요. 제가 재판정에 있던 그 글로 써 있는 그 서신들을요, 제가 지금 녹음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제 변호사가 물어봤습니다. 변호사, 2017년 9월에 킥 인터랙티브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습니다. 판사, 그게 무슨 증권인데요? 변호사, KIN, 킨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토큰이었습니다. 판사, 암호화폐입니까? 변호사, 네, 그렇게도 불립니다. 판사, 너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건데? 변호사, 저는 디지털 토큰이나 블록체인 토큰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뭐라고? 변호사, 분산 원장 레저에서 그 위에서 거래 가능한 토큰입니다. 판사, 뭐 위에서? 변호사, 분산 원장이요. 판사, 분산 원장이 뭔데?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때 이제 킥 인터랙티브 케이스를 맡은 판사분 나이가 80살이 넘으셨던 판사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산 원장 이해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리플사 판사가 이런 분이었잖아요. 그럼 리플 소송 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분이시고요. 왜냐하면 결국 80살이 넘은 판사분이 대충 귀찮으니까 이제 아는 게 하위 테스트밖에 없고, 그걸로 이제 예전에 그 하위 테스트를 기준 삼아 가지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때 그 킥 인터랙티브 소송에서도 그걸 기준 삼아서 SEC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킥 인터랙티브는 질 요소가 뭐 팩트상 몇 개 있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날리스트 토레스 분의 첫 번째 질문이 프리 트라이얼 때 처음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SEC한테 XRP가 암호화폐입니까? 디지털 자산입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 SEC한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프리 트라이얼인데도요, 암호화폐에서 사용하는 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시사하는 바가
재판 시작 전에도 아직까지는 포커페이스에서 정확한 의도를 안 보여주지만 진지하게 디지털 자산인지 암호화폐인지 차이점을 이미 알고 소송의 핵심을 알고 있다는 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퀵 인터랙티브 소송을 맡은 판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커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오늘의 메뉴는 바닐라 라떼입니다. 어저께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웃음이 터졌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시고 편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XRP가 가격이 방어가 잘 되고 있고 수익 나신 분들이 많으면은 이제 보다 편하게 방송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럴 상황은 아니고 투자 이야기는 진지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방송이 조금 이제 드라이한 부분은 저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진지한 방송을 하기 위함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의 참모습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아날리스트 토레스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요. 일단은 하버드 출신이고요. 이제 상당히 지적 능력이 높으신 분이죠. 현재는 60대 초반이십니다. 여기 보이죠? 1959년생이시네요. 그리고 2012년 때 오바마 행정부 때 뉴욕 남부지방으로 판사로 임명을 받고 지금까지 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하이라이트가 될 수가 있는데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님이 예전에 한번 민권 소송 케이스를 맡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송이 뉴욕 교도소의 열악함에 관한 민권 소송이었는데요. 보통 판사들이 굳이 교도소까지 안 가는데 이제 판결의 도움을 이제 정확하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 직접 해당 교도소에 가서 환경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보통 이제 직접 안 가도 되는데 다녀와서 판결했다는 것은 상당히 인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사 변호사 분들이 이분의 성향을 알고 리플사가 소송에 진다면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XRP 홀더들, 저희가 솔직히 무슨 잘못이 있어요. 투자한 것뿐인데요. 그래서 되게 아무 잘못이 없는 XRP 홀더들에게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어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판사분들 성향을 보면요. 보통 여성 판사분들이 남성 판사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상황을 보고 판결이나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이건 통계를 보면 그렇다고 하는데 뭐 100% 남자 판사니까 유리하다, 여자 판사니까 유리하다, 이제 이런 말은 아니고요. 참고사항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예전 SEC 소송 판결 맡은 판사들과는 이미 프라이트를 때 이제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님은 소송의 핵심을 알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확실히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거. 세 번째로는 하위 테스트로 판결할 확률보다는 좀 더 이제 폭넓게 스펙트럼을 넓혀서 판결할 확률이 높다. 네 번째는 제 생각인데요. 과거 판결을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판결을 했을 때는 이제 인간적인 면도 있고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이제 진지하게 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많이 이끌어낼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생각은 한번 잘 해보시라고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저는 결국 합의로 갈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벌써 2월의 끝입니다. 어서 합의가 잘 끝나서 XRP 홀더분들의 마음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산뜻한 3월 잘 시작하시고요. 전 다음 주에 시간이 된다면 몇 편의 영상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